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쌍둥이인 거는 임신한 몇 주쯤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임신을 되게 빨리 진단해요. 이제 뭐 소변 검사 키트도 옛날보다 발달돼 있고, 초음파도 어느 병원에서나 다 질 초음파를 볼 수 있으니까요. 보통 생리 한 번 건너면 임신 5주, 6주 이때 다 쌍둥이로 임신이 진단될 것 같아요. 한 개 보이잖아요, 보통. 근데 그때 아기집이 2개 보이니까요. 가끔 아기집이 너무 작으면 한 개 보이다가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2개 보일 때도 있긴 해요. 혹시 쌍둥이라고 하면 임신 테스트기 줄이 좀 더 일찍 뜬다거나 아니면 좀 초기여도 굉장히 진하게 뜬다거나 네네. 이럴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소변 검사가 육모성선 호르몬이라는 그 호르몬 수치로 하는 건데요. 일찍 뜨는 건 아니고요. 시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정돼서 착상되는 시기가 같으니까 그거는 임신 4주경에 뜨는 건 같을 것 같고요. 더 진하게는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2개에서 아기집 하나에서 나올 게 2개에서 호르몬이 나오니까 수치는 더 진하게 뜰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요즘에는 쌍둥이를 임신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시술이 늘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래 자연주기에서 난자가 하나만 배란이 되잖아요. 근데 시험관악이나 인공수정은 임신율을 높이려고 난자가 여러 개 자라게끔 과배란 주사를 맞죠, 이제. 그러니까 배란이 여러 개 되니까 다 수정이 돼서 착상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험관악이 할 때 수정란을 딱 하나만 자궁에 넣어주면 좋은데 혹시 임신이 안 될까봐 2개, 3개를 넣거든요. 그거를 많이 넣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쌍둥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혹시 원장님 임신 준비하실 때요 쌍둥이를 꿈에도 안 꿨습니다. 아니, 쌍둥이가 애가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때 저는 나이가 이미 40대였기 때문에 내 나이에 쌍둥이 임신을 하면 일단 합병증이 너무 클 것이고 그걸 제가 이제 봤잖아요. 뭐 조산하고 그 전에 8개월부터 여러 번 입원하거든요. 저는 쌍둥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관악기는 그 전에 했었으니까 생기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없지만은 쌍둥이가 꼭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이를 하나만 키우자라고 이제 먼저 병원에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선택 유산이라고 이제 임신 초기에 아기 심장이 뛰는 걸 확인하고 6주에서 7주 사이에 이제 유산을 하겠느냐 이제 물어보기도 하죠. 그게 일단 쌍둥이 임신에 대한 임신 중에 합병증이 있고 임신 7개월 넘어서 조산할 수도 있고 입원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기니까요. 또 출산 후에도 아기가 또 조산하러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임신 전후 합병증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선택이 없었을 때는 무조건 낳아야 됐지만 지금은 선택이 있기 때문에 또 아기를 낳으면 되니까 그렇게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런 의학적으로 가능한 시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그게 안 하면 돼요. 그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기 낳으면 되거든요. 뭐 4쌍둥이, 5쌍둥이 낳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고생스럽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얘기했다고 그거는 강요도 아니고 개인의 선택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주치의 선생님이 잘 설명하실 거예요. 잘 설명할 텐데 그거를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쌍둥이 임신 소식을 듣고 찾아보다가 오셨을 텐데 혹시 불안해하거나 방금 전에 그런 권유를 듣고 심란하거나 한 산모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물론 이제 쌍둥이 임신을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선택유산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종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문화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 엄마가 선택한 것이 가장 옳고 좋은 결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태아를 임신을 했는데 일란성, 이란성으로 나뉘잖아요. 네. 그럼 대체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게 일란성은 똑같은 쌍둥이, 성별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은 사람. 이란성은 뭐 남자 여자 틀릴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성격도 틀리고 얼굴도 약간 우리가 봐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이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란성은 말 그대로 두 개의 난자에서 수정란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됐으니까 틀릴 수밖에 없고 난자가 틀리니까요. 일란성은 난자 한 개로 정자가 들어와서 수정란 한 개가 됐는데 이게 분열이 된 거예요. 근데 분열이 된 시점이 수정되고 3일 안에 분열됐느냐, 4일 지나서 분열됐느냐, 13일째 분열됐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일란성이. 그게 육모막, 양막으로 이제 구분하거든요. 육모막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그 이제 육모막과 양막을 이제 구분하면 육모막은 태반처럼 생각하면 돼요. 제일 아기 쪽에 제일 가까운 게 양막, 양수를 발로 싸고 있는 막이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태반 안쪽으로 이렇게 있는 막, 그게 육모막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3일 안에 분열이 되는 경우에는 이란성처럼 그 육모막과 양막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따로 있어 보이고요. 4일이 지나서 되면 육모막은 한 개인데 양막은 두 개가 되고요. 8일이 지나서 되면 육모막 한 개에 양막 하나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집 하나에 방 하나가 있는 거죠. 임신 초기에 육모막 검사를 하는 게 태반 조직을 떼서 임신 10주에 아기 염색체를 보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육모막은 태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같이 있는 아이들은 혹시 탯줄이 막 서로 꼬이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탯줄이 꼬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피가 안 가고요. 태반 한 개를 얘네가 50%씩 이렇게 잘 나눠서 쓰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혈액이 덜 가는 아기는 못 자라죠, 아기가. 그래서 그걸 또 치료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레이저로 탯줄을 이렇게 조금 그쪽에 어디 혈관을 찢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란히 공급될 수 있는 내 할도를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임신 4개월부터 걔네들은 특수 관리를 이제 받아야 돼요. 그 아가들은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더 자주 가야 돼요? 매 2주마다 가야 돼요. 근데 성장 차이가 나도 일찍 태어나서 그냥 따로따로 사는 게 가능하다 하면 결정을 하고 따로 나와서 살면 되거든요. 그게 뭐 우리의 칠삭동이 있으니까 칠삭동이는 됐을 때 딱 구분을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고요. 그 전이라면 굉장히 위험성이 크죠. 아기가 조산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란성은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하는데 똑같죠. 네. 나중에 자궁이 많이 커져서 힘든 그런 차이지 다른 차이는 없죠. 그러면 그 아기들을 어떻게 해요? 뭐 A, B 이렇게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보통 산모한테 얘기할 때는 첫애, 둘째 이렇게 아기들이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첫애, 둘째 얘기할 때는 산도에 가까운 애가 이제 첫애를 보는데 7개월까지는 누가 첫애가 될지 잘 몰라요. 근데 7개월 지나고 8개월째로 가면 한 밑으로 살짝 내려온 애가 있거든요. 걔를 첫애로 이제 보죠. 처음에는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애 셋이면 뭐 1, 2, 3 어떻게 표현을 위, 아래 뭐 어떻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이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나요? 그건 힘들어요. 그런 거 정해진 거 잘 안 바뀌어요. 한번 정해지면. 4개월까지는 공간이 좀 있지 않아요, 배에? 오른쪽이 왼쪽 못 가요. 태반으로 얘가 자궁에 딱 붙어 있잖아요. 얘가 물론 물속에 살지만 태반으로 자궁에 붙어 있는 애가 그 태반이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못 하니까요. 근데 굳이 첫째, 둘째를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되는 게 일단은 얘네 둘의 성장 속도가 틀리거든요. 체중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얼만큼 차이 나느냐가 또 예후가 결정되기 때문에 큰 애에 맞춰서 나올 수도 없고 작은 애에 맞춰서 나올 수도 없잖아요. 분만 시기를.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 이것도 쭉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큰 애, 작은 애, 뭐 오른쪽에 왼쪽에 구분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두 개를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게 필요한데 엄마가 뭐 이름을 정했다 그러면 이름으로 하면 의사가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한눈에 봐도 알기 편하게 오른쪽, 왼쪽 아니면 첫째, 둘째 이렇게. 단태아 같은 경우에는 3kg 안팎으로 나오죠. 나잖아요. 네. 그럼 쌍둥이는 보통 몇 킬로? 2kg만 넘으면 된 거예요. 2.5kg도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가 일찍 나오잖아요. 36주에서 7주에 나온단 말이에요. 얘네가.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36주에 아기 한 명일 때 2.45kg예요. 근데 쌍둥이가 2.45kg 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혹시 다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여길 가야 되나요? 그래서 저 그거를 그 분만 시점을 잘 봐야 되는 게 아기 몸무게도 보고 제일 중요한 게 호흡하는 폐 성숙을 보는 거거든요. 작아도 호흡을 잘하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호흡을 잘 못하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쌍둥이를 임신했으면 무조건 대학병원을 가는 게 좋은가요? 일단 쌍둥이를 임신했으면 소아과가 24시간 나올 수 있는 소아과 의사가 있는 곳, 그다음에 언제든지 분만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 자연분만할 수도 있지만 제왕절개할 수도 있으니까 산부인과 팀, 그러니까 요 팀이 24시간 움직이는 장소면 돼요. 그러니까 분만 전문 병원도 가능하죠. 쌍둥이 같은 경우에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둘 중에 주로 어떤 방법을 많이들 그게 선택하시나요? 일단 쌍둥이를 자연분만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여가도 그러고 쌍둥이도 그러고 자연분만이 다 제왕절개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막 넘어가다가 이제 십몇 년 전부터 그래도 자연분만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자연분만을 시작한 게 개인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특히 이제 서울대병원에서도 많이 시작했고, 산과 전문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거든요, 대학에. 그런 선생님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쌍둥이를 자연분만하는 의사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왕절개가 더 많을 거예요. 이제 쌍둥이도 아기 둘 다 머리가 밑으로 있으면 자연분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애가 머리가 밑으로 있고 둘째가 옆으로만 있지 않으면 대부분 자연분만이 이제 되거든요. 되는데 그 경험은 많지 않아요. 저도 전공의 때는 쌍둥이 자연분만 하는 걸 봤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하는 걸 지켜봤죠. 지금 생각해보면 다 까마득한 일인데 첫애가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 둘째 배를 잡아야 돼요. 얘가 위로 뜨기 전에 밀어줘야 돼요. 첫째가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둘째가 나와요?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10분, 15분 걸리기도 하고 30분 걸릴 수도 있겠죠. 뭐 인터넷 같은 걸 찾아보면 뭐 날짜가 바뀌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럼 뭐 밤에 나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나와야죠. 너무 늦으면 산모가 진통 오래 겪어서 자궁 수축이 안 좋아서 하혈될 수도 있고, 아기 낳고 나서 일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럼 혹시 첫째는 자연분만 했더라도 둘째는 경과 보면서 제왕절개를 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할 때 그거를 다 스탠바이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윌리엄이라는 유명한 산과 책이 있어요. 윌리엄 책에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애기 하나 낳아도 기다려라. 옛날에는 초음파가 발달을 안 했잖아요. 발달을 안 해서 애가 또 나올 수 있다 교과서에 있었다니까, 옛날에요. 저 전공의 때는요. 근데 요즘은 그게 있을 수 없는, 초음파로 다 보거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또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막다른 배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한 장만 딱 찍으면 뭐 아기가 딱 보이거든요. 아, 뼈가? 원래 산모는 엑스레이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장은 괜찮아요. 그건 엑스레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뭐 이제 곧 애 낳을 텐데 지금 애 낳을 때 준비가 더 중요하니까. 진짜 아주 옛날에는 쌍둥이인 거를 모르고 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쌍둥이 모르고요. 나왔는데 또 나오네 이렇게 했겠네요.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산부인과 교과서에도 기다리라고 돼. 한 30분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지금 같으면 아기가 나오고 태반을 나오면 손을 넣어서 자궁안을 확인을 해요. 태반 찌꺼기가 없나. 이게 기본이거든요, 요즘은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장갑이나 이렇게 위생 개념이 없었잖아요.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했죠, 옛날에는요. 아, 자궁 경부가 열려있지, 차. 네. 그러니까 손이 들어갈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확인을 지금은 깨끗하게 하는데, 옛날엔 그럴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마냥 뱃속을 모르니 그냥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뱃속을 다 본단 말이에요. 정 모르면 MRI도 찍잖아요. 임산부들 MRI는 안전하잖아요. MRI도 찍는 마당에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쌍둥이 산모는 배 피부가 진짜 간신히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배 근육이 적고 이런 엄마들은 배 두께가 너무 얇으시니까 겨우 버티는 거죠. 그야말로 인체의 신비예요, 쌍둥이 임신은요. 일단 고위험 임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쌍둥이 임신 자체가 다태 임신이 고위험 임신에 들어가죠.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임신해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자연유산의 위험률 이제 이런 게 좀 높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기가 두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한 아이가 병이 들고 한 아이가 또 이게 옆에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 7개월이 지나면 워낙 자궁이 커지고 태반량이 많아지니까 임신성 당뇨에 대한 위험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혈액량이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임신하면 혈액량이 워낙 한 4리터 늘어나는데 여긴 더 늘어나거든요. 1리터 정도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도 커질 거고 그로 인해서 임신 중독증에 대한 위험성이 그러니까 산과적 합병증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기도 조기 진통이 이제 원래 절반 정도는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8개월부터 조기 진통이 오느냐 마느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정일보다 빨리 두 아이면 36주에서 37주, 세 아이면 32주에서 33주, 네 아이면 29주에서 30주 요때 아기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오면서 아기들은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냐 마냐 결정을 할 것이고 아기 낳고 나서 그 커진 자궁이 돌아오려면 얼마나 출혈이 많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태 임신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근데 뭐 아기 생겼는데 뭐 걱정이에요. 걱정한다고 뭐 도움 되나요? 단태아를 임신했을 때는 아이 기형아 검사로 니프티 검사 같은 걸 이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니프티 검사만 하면 어느 아이한테 어떤 위험이 있고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양수 검사를 결국은 양수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이 나타나면요. 아기 집을 이제 2개를 찔러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니프티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쌍둥이는 의미가 없다고. 그냥 우리가 코드 검사라는 거 하잖아요. 그 코드 검사하고 이제 양수 검사하고요. 만약에 그 전에 원하면 10주에 육모막 검사를 양쪽을 하면 되겠죠. 양수 검사를 저는 안 하고 이제 우리가 기형아 검사를 할 때 초기에 10주에서 12주 사이에 육모막 검사하면서 그때 니프티 검사 같은 시기거든요. 근데 니프티가 물론 안전하죠. 피를 뽑으니까 검사는 안전하지만 쌍둥이인 경우 또 이상이 나왔다고 다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게 염색체를 아기한테서 뭔가 얻은 염색체 검사를 또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수 검사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16주까지. 한 달 반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아예 10주에서 12주에 육모막 검사를 해버리는 게 안전하죠. 근데 이 육모막 검사가 결국은 주사기로 바늘을 넣어서 바늘에다 주사기를 달아서 태반 조직을 이제 빨아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것 자체가 감염의 위험, 출혈의 위험, 유산의 위험을 안고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또 아이의 건강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검사기도 하고요. 근데 아주 드물게 쌍둥이인데 출생 날짜가 막 2달 차이 나고 이런 것도 신문에 나고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신문에 나는 일은 바꿔서 나가면 얼마나 귀한 일이면 신문에 나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일인 거죠. 신문에 나오는 건요. 정말 몇십 년에 10년에 한 번 나오거나 몇십 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아이가 둘이나 셋이면 애 하나 일찍 낳고 나머지 아이는 더 키운다 이런 개념에서 가능한 거지 예정일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건요. 그는 나머지 아이들을 그래 뭐 한번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뭐 애가 22주에 태어나서 병원에서 태어나서 다치니 뱃속에서 더 키워보자. 엄마 뱃속만큼 좋은 인큐베이터가 있겠느냐. 우리 한번 항생제 쓰면서 버텨보자. 이런 의미로 퇴원 못하고 병원에서 애를 키우는 거죠. 이란성 쌍둥이는 난자가 2개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새쌍둥이는 삼란성 쌍둥이라고 불러야 정확합니까? 그게 3개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있고 하나가 2개로 분열될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번에 이제 서울대에서 5 쌍둥이 나왔잖아요. 어제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5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딸 넷, 아들 하나, 작지만 모두 건강합니다. 이 5 쌍둥이는 수정란을 5개 넣은 거야. 요즘 5개 못 넣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 근데 그분도 아마 분명히 과배란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고 뭔가 어떤 사연이 있지 않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러면 새쌍둥이가 나왔으면 난자가 3개인 경우, 난자가 2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수정 후에 그렇죠. 분열된 경우 네.
맞아요. 난자 하나가 세 개로 분열될 수는 없어요? 난자 하나가 세 개로 참 바쁘겠네요. 하나가 세 개로. 그거 하나가 세 개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슈퍼 난자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세포 분열이 2, 4, 8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한 개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는 거지 2개가 3개, 3개가 4개 요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2개로 됐는데 요 두 번째 거 하나가 다시 2개가 뭐 그렇게까지는 뭐 그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약간 화내신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섭리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일란성, 이란성을 이제 되듯이 우리가 한 개가 2개가 되는 이 원리만 잘 파악을 하면 굳이 과배란 주사를 맞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시험관하기를 할 필요 있느냐. 난자 하나로 수정란을 됐을 때 얘를 2개로 빨리 분열시키는 방법을 찾아버리면 그거를 과학자가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생 안 하고 우리가 옛날에 시험관악이란 거 상상이나 했나요? 뭐 1970년대. 근데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듯이 언젠가 몇십 년 뒤에 수정란 하나를 쌍둥이로 딱 만들어버리는 수정되자마자 알아채서 몸속에서 되게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참 좋겠다. 내 쌍둥이는 난자가 4개거나 아니면 2개였는데 둘 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커서 얘네가 다른 이제 여성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네. 그럼 그 아이들은 유전자 검사해보면 아빠가 같다고 나옵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유전자가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지금. 같아야죠. 유전자가 틀리면 이거 이제 부부싸움 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상상이지만 일란성 쌍둥이 남자 둘하고 일란성 쌍둥이 여자 둘하고가 따로따로 이렇게 한꺼번에 둘이 결혼하면 이쪽 집에서 나온 애랑 이쪽 집에서 나온 애는 형제. 완전히 형제인 것으로 나오겠네요. 그 이제 해외 토픽감이죠, 그게 이제.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해외 토픽. 그 과배란 유도제 얘기하셔가지고 실제 저희 그 댓글이 달렸는데 난임으로 병원 다니고 있는데 쌍둥이는 두렵다고. 네. 과배란 유도제를 안 먹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달리 엮으면 내가 사과를 따러 갔어요. 근데 사과를 내가 손으로 따지 못하고 밑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사과가 떨어지기를. 사과가 하나 떨어질 때 내가 잡기 쉬울 거예요. 우두둑 떨어지는데 잡기 쉬울까요? 사과가 많이 떨어져야 내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란이 여러 개 돼야만 임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과배란이 너무 되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과배란 억제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쌍둥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과배란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시험관하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인공수정은 어쩔 수 없고요. 시험관하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이제 수정란을 하나만 넣는 거죠. 좋은 등급을. 하나만 넣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보통 수정란 배양을 옛날에는 이틀 배양하고 넣었는데 요즘은 3일 배양, 4일 배양, 5일 배양까지 있거든요. 그 배양일을 늦게 해서 갈수록 임신율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수정란은 냉동해서 다음에 또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치의와 상의하시면 돼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어요. 내가 뭐 무서워서 뭘 못할 일은 없어요. 일단 임신만 되면 다 괜찮아요. 일단 임신하는 게 먼저거든요. 쌍둥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쌍둥이 임신하고서 진료할 때 혹시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임신 초기에 육모막, 양막 개수. 그러니까 일란성일 때 육모막과 양막을 공유하냐 안 하냐. 이거는 임신 초기부터 아기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초기에는 이거를 꼭 확인해야 되고요. 뭐 기형아 검사 끝나고 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조산에 대한 거. 조산의 위험성이 있냐 없냐. 그게 혹시 자궁 경부인가요? 맞아요. 자궁 경부 길이 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염증이 있냐 없냐 미리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쌍둥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자궁 경부가 더 짧아져요? 금방? 물리적인 무게가 있잖아요. 임신 7개월을 지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자궁 경관 무력증이라든가 뭐 다른 이유로 감염이 됐다든가 이런 걸로 짧아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이 다 지나갔다라면 워낙 무게가 무거우니까 7개월인데 8개월 무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잠도 편히 못 자죠. 움직이는 거 편히 못 하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 스트레스라 그러면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자궁 경부는 짧아질 수 있고요. 혹시 그럼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그 맥수술이라는 거를 네. 미리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그 예방적 맥도날드 수술은 꼭 필요한 사람만 해야 돼요. 불안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수술 자체가 감염의 위험이 있고 그것 자체가 자궁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요. 아마 의사가 14개월에 아마 자궁 경부 길이를 잴 거거든요. 그때 길이가 의심이 되면 권할 수는 있죠. 안쪽이 벌어졌다든가 짧으면 권하지, 그러지 않은데 쌍둥이라고 하라고 하진 않아요. 임신했을 때 운동 많이 해라. 이게 네. 이제 노노 원장님의 네, 말씀인데 왜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더 해야 돼요. 아니 그 애 낳고 그 둘을 키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진짜 군인처럼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기가 무겁고 이러니까 운동하다가 괜히 운동하다 일 안 생겨요. 이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라 이런 말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 운동, 근육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이제 마지막에 절반은 조산으로 입원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에서 3일만 입원해도 근육이 다 빠지거든요. 근육이 확 줄어요. 근데 2주, 뭐 3주 이렇게 입원해 보세요. 근육이 줄거든요. 그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근육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놔야 돼. 네. 아니 근육을 만드는 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잘 있는 근육 안 빠지게. 5 쌍둥이 아까 네. 기사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원래 6 쌍둥이였는데 하나가 임신 중에 사산되었어요.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방을 다 따로 가, 집과 방이 따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초기에 그랬다면 더더구나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게 중기 지나서 그러면 아기 집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쁜 물질이 나와서 이쪽에 살아있는 아기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하는데 대부분은 집과 방이 다르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 아이를 안 꺼내요? 꺼내지 않아요. 예, 살아있는 애를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한 아이가 사망한 것이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임신 초기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중기냐 말기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말기 분만이 임박해서 그랬다라면 그냥 계속 보는 것보다는 분만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럼 쌍둥이나 다태아인데 하나가 도태될 확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20, 30명이 하나? 적지 않아요. 네. 그 자연의 섭리지요. 한 뿌리에서 꽃을 키울 때 열매가 매달릴 때 다 똑같이 매달리고 다 똑같이 꽃이 피지 않아요. 이거는 엄마가 뭔가를 잘못을 한다. 아니에요. 자연의 섭리예요. 자연유산하고 똑같아요. 자연유산이 왜 되느냐? 그냥 자연의 섭리거든요. 아기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는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유산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문제고, 일단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거, 산전진찰 잘 다니는 거, 이거죠. 뭐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기가 영양분을 좀 둘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엄마가 좀 더 많이 먹어야 된다거나. 그렇죠. 좀 더 먹긴 먹어야죠. 보통 우리가 임신하면 300칼로리 더 먹으라고 하는데 한 600칼로리 이제 더 먹고요. 식빵 2장에 우유 2장이죠. 쌍둥이 임신하면 2배로 먹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짜장면 2그릇 꽃배기 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루에 한 2000칼로리 먹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임신하면 2300칼로리 먹는 거죠. 그러면 쌍둥이를 임신했으면 4000을 먹는 게 아니라 2600칼로리를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조금 더 먹는다. 요즘은 사실은 안 먹는 것보다는 많이 먹어서 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안 먹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엽산제를 우리가 보통 시중에 파는 엽산제가 한 알에 1mg 파거든요. 그거 그냥 먹으면 돼요. 보통 우리가 40마이크로에서 한 80마이크로 권하니까 엽산제 더 많이 먹고 철분제도 확실히 더 먹어야 돼요. 그런 영양제는 그냥 2배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네, 돼요. 네. 그 왜 단태아는 임신해서 뭐 한 10kg, 11kg 뭐 요 정도 이렇게 찌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쌍둥이는 어때요? 그 쌍둥이니까 체중이 14kg, 15kg는 기본으로 늘죠. 근데 20kg까지 가지는 않게 해야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몸에 물이 늘어나고 이 혈압도 임신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혈당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노력은 하겠으나 내가 20kg 됐다고 이거 뭐 잘못 관리한 거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한 14kg에서 15kg만 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죠.
쌍둥이는 임당 같은 게 더 많습니까? 임신성 당뇨가 이제 우리가 쌍둥이가 어떤 사람이 되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보조 생식술로 시험관악이나 인공수정을 해서 쌍둥이가 많이 되면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35세 이상인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문에 임신성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제. 만약에 20대 쌍둥이와 쌍둥이 산모와 30대 후반의 쌍둥이 산모는 틀리죠. 일단은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쌍둥이인데 임신성 당뇨예요. 그럼 그거 조절이 굉장히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생각을 해봐도 뭐 인슐린을 처방을 네, 인슐린 맞으면 되고 안 되면 입원하면 돼요. 입원하면 한 병원에서 일주일간 병원에서 주는 밥만 먹으면 칼로리 계산해서 나오잖아요. 나는 계산 못하지만 영양사가 계산을 해서 딱 주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밥 먹어보면 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하루 4번 피검사 하죠. 아, 내가 요만큼 먹으면 요만큼 올라가구나.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내가 언제 당뇨 음식을 만들어 먹고 왔고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내가 잘 못하면 입원해서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걸로도 입원을 시켜주시나요? 입원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집에서 조절이 안 되면. 그 입원해서 이제 영양교육 받고 보험 되나요? 그럼요. 보험 되죠. 근데 이제 힘들죠. 병원에 입원한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창살 없는 감옥인데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일주일 딱 지내보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구나. 어디서 못 배웠던 걸 이제 그때 배우는 거죠. 쌍둥이다가 사실 처음 알게 된 산모나 아기 아빠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당황스러워하죠.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난임이었던 사람은 너무 기뻐하고요. 일단 임신된 것 자체가 기쁘고 자연 임신으로 된 사람은 좀 당황스러워하고 아니면 나 여기서 지려고 했는데 산모가 나와서 여보 나 쌍둥이래. 이게 좋아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게 웬 벼락이냐. 첫째면 그냥 오케이 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은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이제 소변 검사 양성에 나와서 초음파를 봤어요. 그래서 아기집 하나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2개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못 찾은 거죠. 작아서. 아, 이게 제일 황당한 거죠. 자, 쌍둥이 나오면 병원비가 2배입니까? 2배는 아니고요. 자연분만 또 쌍둥이 그 첫 치료가 있어요. 첫 치료가 좀 틀려요. 제왕절개 비용이 틀리고요. 그러니까 제왕절개가 경산, 초산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경산인 경우에 제왕절개 비용이 달라요? 비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코드가 다 틀려요. 의사가 입력하는 코드가요. 청구하는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쌍둥이도 따로 코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차이 나지 2배는 아니에요. 왜냐면 산모 병실 하나 쓰고 밥 한 끼에 밥 한 공기 먹는데 큰 차이는 안 나죠. 근데 이제 신생아실에서는 이제 아기 2명이니까 이제 곱하기 2가 되겠죠. 쌍둥이면 막달에 입원을 하는 게 필수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입원은 안 할수록 좋은 거죠. 아내하고 내 집에서 내가 지내는 게 편한데 입원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럴 때 입원을 하니까 근데 쌍둥이 임신은 거의 절반 정도가 조기 진통이 온단 말이에요. 40%는 미리 입원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요. 7개월 지나면 쌍둥이 엄마는 나는 입원하라 하면 입원한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있어야 됩니다. 산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더글로리 이런 거 봐도 됩니까? 그런 거는 글로리보다요. 그 우리나라에 좋은 다큐멘터리 많아요. EBS.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유퀴즈도 보시고 뭐 몇 가지 좀. 유퀴즈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유퀴즈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갑니까? 유퀴즈요? 제가 사실 생각해봤어요. 혼자 상상해, 유퀴즈에 나가면 어떨까? 그러면 나는 뭔 얘기를 하지? 근데 내가 유퀴즈에 나갈 자격이 있나? 내가 뭔 특색이 있나? 뭐 세고 센 그 흔한 산부인과 중에 한 명인데 그쪽에 제작진하고 연도 없고 그냥 혼자 상상만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유튜브 보고 고령에 임신했다, 시도도 해봤고 결심을 했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제가 산부인과 의사하면서 제일 잘하는 일 같아요. 사실 의사가 환자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이 솔직히 말해 별로 없어요. 경고를 많이 하잖아요. 안 좋은 말을 많이 하죠. 그 합병증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생길 수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막 협박을 하잖아요. 이 유튜브는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의사인 거죠. 이런 면에서는. 진짜로 용기와 희망을 얘기하는데 저 진료시선 그러지 못해요.
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왔다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거 제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일단 화장도 안 하고 있고. 제일 무서운 게 나가면서 저 잘 보고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가면서. 그 쌍둥이는 자연분만 하는데 일반 단태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오래 걸려요? 솔직히 말해서 전공의 때 보고 저는 받아보질 않았죠. 일단 자연분만이 머리가 이제 어느 정도 보일 때 내진 때 눕잖아요. 누워서 보통 초상 같은 경우는 뭐 10분에서 20분, 오래 걸려야 30분에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둘째가 나와야 되니까 둘째가 진통이 바로 걸려서 나올 수도 있지만 좀 진통을 더 세게 해야 돼서 촉진제를 더 틀고 더 세게 해서 양수를 터뜨려서 나와야 되니까 또 곱하기 2까지 잡아야죠. 그러니까 뭐 빨리 나오면 2, 30분, 1시간까지도 잡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아니고 셋쌍둥이, 넷쌍둥이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자연분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애 하나당 20분씩 잡으면 셋쌍둥이 1시간 반을 내진 때 누워서 애기 나오길 기다린다 그러지 않아요. 셋쌍둥이는 그냥 수술한다. 그리고 또 조산을 하잖아요. 셋쌍둥이는 32주에 낳는데 자연분만 위험합니다.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진통할 때 진짜 정말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런 후기들이 있던데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누워도 눕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못 눕고 옆으로 누워 있을 텐데 배가 이만한데 옆으로 누워 있기도 힘들고 앉으면 또 밑이 눌릴 거고 거기에 자궁이 수축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궁이 크니까 자궁이 클수록 더 아프겠죠. 그 몸이 회복되는 속도, 자궁이 돌아오는 속도도 단태아 때보다는 느린가요? 그게 이제 분만 후에 회복되는 건 사실 산후에 얼마나 이 육아의 피로도와 사실 많이 관계되거든요. 출산 당시에 출혈이 뭐 얼마나 됐느냐, 출산 당시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도 관계되고 퇴원해서 육아의 피로도와 관계되기 때문에 같이 관계되기 때문에 좀 힘들겠죠. 쌍둥이는 제왕절개 하면 그냥 똑같아요? 예, 흉터도 똑같고 자궁의 절개도 똑같고요. 한 명 바로 꺼낸 다음에 또 한 번 바로 바로 꺼내고, 꺼내고 그다음에 안에 이제 태방 같은 거 꺼내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자궁 안이 깨끗한 거 확인하고. 그러면은 수술하는 경우에는 단태아 출산하는 거랑 비교해서 아기 꺼내는 시간만 좀 더 들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죠. 근데 쌍둥이 분만할 때 수술방이 엄청 시끄러워요. 왜요? 왜냐면 소아과 의사 둘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일단 소아과가 2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기본으로 2대 들어오고 아기를 받는 그 기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 2대, 소아과 의사 둘, 간호사 둘씩. 그러니까 소아과에서 벌써 기본으로 6명이 들어오죠. 이제 수술 전에도 시끄럽고 준비가, 그다음에 아기 나오면 아기 둘이 울어대니까 또 시끄럽고.